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오늘도 학원 가서 8시간 빡세게 수업하고 왔습니다. 이게 8시간 동안 앉아서 수업하는 게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새로운 거 공부한다라는 거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한 2달 조금 더 남았네요. 남은 시간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애프터 이펙트도 매일 영상을 좀 찍어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상 학교 학원 과제물도 있고 이래가지고 매일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꾸준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레이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적인 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레이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 가지고 오늘 레이어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네, 화면 기본적인 거 열어놨고요. 우선은 처음에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20에 1280짜리 30프레임에 20초짜리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고요. 컴포지션을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어를 만드는 거는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New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위에 이제 레이어에 New를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레이어 새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T, 솔리드 레이어는 컨트롤 Y, 그리고 라이트 조명이죠. 조명은 컨트롤 알트 쉬프트 L, 카메라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C, 널 오브젝트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Y, 그리고 이제 쉐이프 레이어는 당연히 찍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단축키 설정 가셔가지고 설정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컨트롤 알트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축키 알아두시면 좋고요. 굳이 단축키를 안 외워도 이게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하고 위에 이제 툴바 눌러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포토샵 파일 또는 이제 시네마 4D 파일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신 내용들이겠지만 텍스트 레이어는 여기서 툴바에서 T를 눌러서 그냥 치셔도 상관없고요. 누르시면 그냥 나오죠. 색깔을 흰색, 검은 배경이니까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글자 크기 같은 거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 창에 문자 패널에 보시면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당기시면 여기 보면은 이 창이 좁아서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큼만 보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다가 화살표를 가져다 대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주시면 안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자, 문자 레이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애프터 이펙트 이렇게 말 그대로 문자 레이어는 요대로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는 레이어가 될 거고요. 이 레이어를 가지고 또 다른 일들도 많이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자, 예, 말 그대로 그냥 문자 레이어는 문자가 들어가는 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레이어의 다른 작업들을 또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자 레이어, 자, 그리고 두 번째 U에 가셔가지고 이제 솔리드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평면 레이어입니다. 평면 레이어인데 여기는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색상을 정해줄 수도 있고 솔리드 레이어의 크기도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같은 사이즈를 크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사이즈가 안 맞았을 때는 메이크 컴프 사이즈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요 컴포지션 사이즈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색상은 배경으로 쓰고 싶으신 색상을 그냥 쓰시면 되겠죠. 푸른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푸른색 계열로.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텍스트 레이어 위쪽으로 갔으니까 안 보이겠죠? 여기서 레이어에서 바꿔주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솔리드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배경으로 쓰기도 하고요. 솔리드 레이어의 색상을 바꾸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요. 레이어 스타일 가시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나 컬러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컬러 오버레이 가셔서 색상을 바꾸셔도 되고요. 컬러 오버레이 가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색상 이렇게 눌러주시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컬러 오버레이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레이어 스타일 가셔가지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줘가지고 뭐 그라디언트로 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가서 레이어에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에디트 그라디언트라고 있죠. 그러면 뭐 우리 그라디언트 편집하듯이 항상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넣는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그라디언트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어로 할 수도 있고 선형도 되고 레디알도 되고요. 둥글게, 그리고 앵글에 따라서 하는 거, 이렇게 각도에 따라 돌아가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알듯이 리플렉트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나머지 세부 조정은 여기 안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부 조정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거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것도 많이 씁니다. 리버스 주면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비네팅 효과 같은 거 줄 때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으로도 쓸 수 있고요. 배경으로도 쓸 수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요거 지워버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특별한 효과를 줄 때 사실은 이 솔리드 레이어를 많이 씁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솔리드 레이어의 쓰임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효과를 줄 때 솔리드 레이어 자체에 줘야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 쓰는 것 중에서 CC 파티클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솔리드 레이어에 주는 그런 거든요. 파티클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파티큘러라 그러죠. 이렇게 막 불꽃 분수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막 뿜어 나오는 건데, 요거를 조절을 잘하면 되게 예쁘고 재미난 것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문자리에다가 한번 줘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애프터 이펙트 여기 있는데 파티클 시스템 2를 문자리에 한번 줘보겠습니다. 문자리에 이렇게 안에 잘려서 나와버리죠. 이렇게 잘려서 나와버립니다. 뭐 에러도 나고 막 이러네요. 근데 요런 거는 대부분 다 그래서 이런 솔리드 레이에 주게 됩니다. 솔리드 레이에 주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솔리드 레이어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쓰임새가 딱 배경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효과를 줘가지고 움직이게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리드 레이어, 그러니까 이건 솔리드 레이어는 발음이 왜 이런가요? 솔리드 레이어는 컨트롤 Y입니다. 컨트롤 Y를 누르면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 볼 게 뭔가 하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조명입니다. 조명 색상도 조절 가능하고요. 조명 색상을 빨간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아주 화끈한 색깔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조명 색깔, 그리고 이제 앵글도 조정할 수 있고요. 뭐 농도 같은 것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이게 스포트라이트. 라이트 형태가 스포트도 있고, 뭐 포인트도 있고, 앰버넌트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로만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색 스포트라이트를 주면 요거는 3D 레이어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3D 레이어를 글꼴을 3D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자, 라이트가 없을 때는 흰색이었는데 라이트를 주니까 이렇게 쫙 만들어졌습니다. 이 라이트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Z축으로도 이렇게 무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이트에 가셔가지고, 라이트에 가서 트랜스폼에 가서, 자, 포지션 주고요. 키프레임 생겼죠. 자, 한 2초 정도로 갈까요? 2초 정도의 Z 포지션이 뒤쪽으로 쭉 빠져나오는 걸로. 수치로 줘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자, 애니메이션 줘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이런 식의 라이트를 뭐 몇 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조명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조명 지웠습니다. 조명 지우고 조명 레이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조명 레이어도 이게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효과를 줄 때 이렇게 조명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레이어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카메라 레이어입니다. 카메라도 어차피 3차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3차원 공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텍스트를 해놔 놓고요. 텍스트가 3차원이 있으니까 카메라, 이게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이거는 카메라의 앵글하고 이런 걸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 종류에 타입에 원노드 카메라가 있고 투노드 카메라가 있는데, 원노드 카메라는 뭐가 설명할 만한 게 없을까요? 자,
요게 이제 카메라라고 보시면은 이 카메라가 내가 카메라를 돌리는 대로 이렇게 그 카메라의 위치 값하고 방향 값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찍고 싶은 대로 카메라를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투노드 카메라는 뭔가 하면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목표 관심 대상물이 되겠죠. 관심 대상물하고 두 개를 지정해주면 카메라 무빙을 주면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 돕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은 우선 뭐 그냥 원노드 카메라로만 해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몇 미리 카메라를 쓸 것이냐, 카메라 뭐 우리 렌즈 있지 않습니까? 그 초점 거리입니다. 28mm를 쓸 것이냐, 35mm를 쓸 것이냐 이런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얼마나 넓은 각도를 찍을 것이냐, 가까이 있는 거를 많이 찍을 때는 이게 광각, 광각이라고 하는 건 초점 거리가 짧을수록 광각이고요. 초점 거리가 멀수록 이렇게 망원 쪽으로 갈수록 이게 좁아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더 넓은 지역을 볼 것이냐인데 뭐 요거는 이제 오늘은 그냥 28mm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 여기 이제 그 카메라에서 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 위치를 한번 변화를 시켜줘 볼까요? 카메라의 위치를 요거를 카메라가 제대로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보시려 그러면 투뷰 해서 호리젠탈로 눌러 보시면 카메라의 위치하고요. 카메라의 위치하고 여기 이 카메라 위치를 조금 바꿔볼까요? 카메라 옵션에서 여러 가지 조정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이렇게 뒤로 빼보시면 이쪽에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보이시죠?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실 거고 그에 따라서 여기 이제 글씨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효과를 이제 이 대상물이 요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것만 쓰면 되겠지만 이거를 좀 더 재미있게 하려 그러면 요걸 재미있게 하려 그러면 여러 개의 3차원 개체가 있을 때는 요 카메라를 움직이는 게 굉장히 더 멋있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카메라 무빙을 한번 줘볼까요? 간단하게.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포지션하고 로테이션도 같이 잡아 놓겠습니다. Y 로테이션만 잡아 놓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2초가 될 때까지는 전진 쭉 전진되고요. 이 시점에서 카메라를 방향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여기서 해놓고 여기서 한 2초 정도에까지 카메라를 요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 돌리면서 카메라 위치를 뒤쪽으로 좀 이렇게 빼 보겠습니다. Z쪽으로도 조금 더 빼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3차원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한번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다가가고요. 다가가서 쭉 이런 식의 3차원 형태의 이런 그 영상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 이왕 한 김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Y 포지션을 살짝 움직이고 X 포지션으로 이렇게 글씨를 읽으면서 지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줘가지고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레이어 종류만 설명하는 거니까 자, 요거를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액티브 카메라로 원뷰로 하겠습니다. 원뷰로 액티브 카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3차원으로 다가갔다가 자, 이제 렌더링 됐으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뭐 이런 형태의 카메라 레이어를 만들어서 카메라를 쓸 수 있다. 자, 정도만 하고요. 카메라 레이어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3차원에서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 레이어가 뭐가 있는가 하면 카메라 레이어 다음에는 이제 널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널 오브젝트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뭔가를 다른 효과도 그렇고요. 다른 오브젝트도 그렇고 움직일 때 이렇게 하나의 위치 지정점이 있으면 얘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얘가 따라다닐 수 있겠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그 내용인데 페어런츠라 그러는데 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얘의 움직임에 따라서 널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개체라고 그래야 되나? 이 개체를 따로 움직이는 것이 얘를 움직인다기보다는 얘를 이 개체를 이 널 오브젝트에 연결을 시켜 가지고 널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드리자 그러면 아까 했던 파티클 시스템 같은 거 해보겠습니다.
CC 파티클 시스템을 솔리드레이에 주고요. 솔리드레이에 주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근데 이 솔리드레이를 움직이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끊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연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널 오브젝트의 포지션에다 연결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하나 누르고 그리고 컨트롤 키로 솔리드 누른 다음에 포지션 누르면 P 누르면 요 두 개가 뜹니다. 여기 P 뒤에 있는 골뱅이를 갖다가 여기에 널 포인트의 포지션에 갖다 연결해 놓으면 여기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널 포인트를 움직이게 되면 이 파티클 시스템도 따라 움직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널 포인트를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말 그대로 이렇게 이 불꽃 분수가 이렇게 널 포인트 움직임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3차원 트래킹을 쓰거나 이럴 때도 이 널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널 포인트 그러니까 위치 값이라든지 회전 값 등의 값만 가지고 있는 이 레이어를 하나 만들 수 있다. 이 레이어가 쓰임새가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널 오브젝트 레이어도 있다. 널 오브젝트 레이어도 있다.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 툴바에서 내가 이런 쉐이프 선택하고 나서 그냥 만들면 그리면 이게 이제 쉐이프 레이어죠. 단 조심해야 될 거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리게 되면 마스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레이어, 뉴 레이어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조정 레이어거든요. 조정 레이어. 조정 레이어는 우리가 일러스트란다. 프리미어에서 쓰는 조정 레이어와 똑같습니다. 각종 조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조정 레이어에다가 간단하게 뭐라도 한번 줘볼까요? 블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조정 레이어에 주고 블러니스 값을 올려주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다 흐려지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 레이어를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 조정 레이어를 이제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요게 이제 재미난 것이 이 레이어를 밑으로 내리면, 자 보시면 그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들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지금 제가 U를 누르시면, 레이어를 선택하고 U를 누르시면 키프레임 값이라든지 변환 값이 들어있는 창들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키프레임 값이 변환 값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누르면 이게 U를 두 번 누르면 다 열립니다. 이렇게 왕창 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닫아 놓고요. 자, 보시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요 위에 쉐이프 레이어 위에 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도 흐려지게 블러 값이 들어가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글씨만 흐려져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 요것만 흐려지기도 할 수 있고, 자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하여튼 조정 레이어라는 것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어도비 포토샵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 파일하고 포토샵하고 애프터 이펙트하고 굉장히 연동이 잘 됩니다. 여기서 포토샵 파일이라고 누르시면 포토샵 파일 이름을 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장을 누르시면 똑같은 게 있어서 이제 테스트 했던 거라 가지고 그대로 포토샵이 열리면서 여기서 편집을 했는 내용들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장난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뭔가 그림을 그려서 해볼 텐데, 여기서 저장 누르시고 이펙트에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PSD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게 이대로 있죠. 이거를 다시 포토샵 가가지고 내가 수정을 다른 거를 좀 더 하지 않습니까? 좀 더 하면 그대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 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제가 이거를 시작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포토샵 레이어를 바로 만들어서 포토샵하고 연동해서 작업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하다 보면 포토샵하고 연동해서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토샵 레이어도 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시네마 4D는 쓸 줄을 모릅니다.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요 시네마 4D 파일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이 시네마 4D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언타이틀도 있으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네마 4D가 원체 프로그램이 무겁다 보니까 이게 실행을 시키면 실행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시네마 4D 저는 정품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경고창이 뜨는 거고요. 이제 정품 구입을 하면 그 정품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아마 이 프로그램을 쓰는 데 있어서는 어떤 다른 제약들이 좀 분명히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들이 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시고요. 시네마 4D 파일에서 여기서 뭐 움직임을 준다든지 이런 걸 키프레임 같은 거 만들어서 하면 되겠죠. 한 번도 써보질 않아서 제가 일단은 이거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원체 무거워서요. 종료를 해보면 시네마 4D 파일이 여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구동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시네마 4D에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시네마 4D, 그러니까 이 3차원 그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영상을 가져다가 그대로 시네마 4D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 레이어의 종류가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 솔리드 레이어, 뭐 라이트 레이어, 라이트, 카메라, 널 오브젝트, 쉐이프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그리고 포토샵 파일, 시네마 4D 파일 이런 식으로 레이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각각 그 레이어들을 쓸 때마다 이제 제가 또 한 번씩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 텐데, 레이어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 레이어의 종류에 대해서 갑자기 왜 이렇게 헷갈리죠? 말이 이렇게 막힙니다. 레이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드렸습니다.